뉴욕 증시에서 스페이스 X 엔트로픽, 오픈 AI 등 메가톤급 기업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140년 된 은광 보유 회사도 상장에 나서 주식 공모 시장 과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4일 선샤인 실버 마이닝 앤드 리파이닝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처음 상장돼 첫 거래 공모가 대비 27%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샤인 실버 마이닝 앤드 리파이닝은 기업 가치 19억 달러를 인정받아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2억 7천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샤인 실버 마이닝 앤드 리파이닝은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2028년부터 아이다호 소재 선샤인 광산에서 은채굴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선샤인 광산은 1884년 처음 발견돼 미국 최대 은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972년 갱도 화재로 광부 91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초반 은 가격 하락 여파로 1982년 생산이 중단됐고 이후 생산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던 중 2010년 억만장자 투자자 토머스 캐플런이 이끄는 투자회사 일렉트럼 그룹이 파산 경매에서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선샤 인실버 마이닝 앤드 리파이닝의 상장은 몇 년 만에 가장 뜨거워진 주식 공모 시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도 인터넷 관련 업체의 상장이 줄이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월가 일각에서는 IPO 시장 과열을 증시 거품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 중 하나로 여깁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하며 8,000피 시대를 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20조 원에 육박하는 순매도를 기록했고 최근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반도체 대형주 급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증시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상장지수 펀드 등을 제외한 코스피 시장에서 총 116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60조 6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매도 강도를 높였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60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를 40조 8천억 원 규모로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두 종목에서만 101조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나온 셈입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오전 장중 외국인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20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역대 9번째로 긴 외국인 연속 순매도 기록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규모와 기간 측면에서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19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2020년 이후 약 6년 만의 최장 기록입니다. 하루 순매도 규모도 역대급 수준입니다. 지난 4일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6조 9,88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27일 기록한 7조 812억 원이 역대 최대 순매도액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0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와 환율 상승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악순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원화 기준 주가 상승뿐 아니라 달러 기준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주가 상승에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 이후 달러 환전 수요가 늘면서 다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순매도와 환율 상승 흐름은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20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웃돌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전 세계의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코스피 팔자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다음 주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로 이를 통해서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조 원가량을 조달할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세계 증시에 복병으로 떠올랐는데요. 공모주를 노린 투자자들이 현금 마련을 위해서 보유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작은 블랙홀이 될 거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셀코리아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인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반도체 랠리로 상승폭이 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익 실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 스페이스X를 향한 관심은 국내 투자자들도 뜨겁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게시한 1차 공모주 청약 물량 단 1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번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로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자산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 고평가 논란 등이 함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팔자 어떤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이 스페이스X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 20여일 동안 70조 원 가까이 내도 팔았어요. 오늘 지수가 이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3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12일입니다. 6월 10일 나스닥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최대 기업 가치가 1조 7,500,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거의 한 3천조 원 가까운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단일 규모로는 최대 기업 공개가 되는데 네. 스페이스X는 크게 세 개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일단 발사체를 재활용하고 있는 로켓 발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적자예요. 그런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 바로 스타링크, 위성과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태여 위성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산악 지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네. 이건 돈이 되는 이제 흑자 사업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스타쉽이라고 하는 달과 화성 탐사용 우주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고냐. 이게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니라 민간 사업이 하고 있는 세계 최대 이제 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개막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쓸어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빠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된 이후에 보니까 관련 이제 ETF 펀드로만 약 140억 달러, 20조 원 이상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나서 단기적인 자금 쏠림 현상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인철 참존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스크의 우주기업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전 세계의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코스피 팔자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다음 주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로 이를 통해서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조 원가량을 조달할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세계 증시에 복병으로 떠올랐는데요. 공모주를 노린 투자자들이 현금 마련을 위해서 보유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작은 블랙홀이 될 거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셀코리아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인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반도체 랠리로 상승폭이 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익 실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 스페이스X를 향한 관심은 국내 투자자들도 뜨겁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게시한 1차 공모주 청약 물량 단 1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번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로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자산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 고평가 논란 등이 함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50원 턱 밑까지 올라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5.5%, 코스닥은 4.5% 급락한 채 마감해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환율 상승세가 놀라웠는데요. 오늘 움직임 전해주시죠. 장 초반 1,54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49원까지 올라 충격을 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2009년 3월 10일 1,561원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이후 소폭 하락해 1,539.1원으로 오후 3시 반에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4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2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여도 환율 상승 기대감에 원화로 환전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계속되는 점도 환율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선물과 현물을 포함해 7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대장주에 집중됐습니다. 환율이 오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269억 9천만 달러로 4월보다 8억 8천만 달러 줄었는데 외환 보유액 감소 부담 때문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넘어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이란 표현도 나왔는데 오늘 코스피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5.5% 내린 8,160으로 마감해 8,1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9천 진입을 바라보던 코스피가 급락해 장중엔 8,0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자 올해 1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하락에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이 코스피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9% 하락했고 현대차는 낙폭을 줄여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가 오늘 오후 우리나라에 왔지만 LG전자가 7%, 네이버가 4% 하락하는 등 수혜주도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고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4.5% 내린 1,002로 마감해 천스닥을 겨우 지켰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90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